네, 30분 HTML 마스터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약 30분 동안 6강의에 걸쳐서 이 HTML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짧은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배우는 거기 때문에 HTML의 모든 것을 공부하시기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만약 이 강좌를 클릭하셨지만 나는 이 HTML을 차근차근 꼼꼼히 공부하고 싶다라고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업로드될 한 달 완성 HTML 강좌를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HTML을 빠르게 배워야만 하거나 또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흐름을 학습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강좌를 끝까지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강좌는 굉장히 진도가 빠르고 저의 말하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정말 잘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을 하기 전에 필수 요소는 에디터, 즉 편집기입니다. 이번 강좌에서 사용할 에디터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아톰입니다. 아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의 컴퓨터에 맞는 에디터를 이렇게 설치하시면 아마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에서 인스톨러 패키지에서 emit이라는 플러그인을 필수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죠. 먼저 이 패키지란 여러분이 코딩을 하시는데 편의성을 높여주는 플러그인들을 의미합니다. emit을 설치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뜰 거예요. 이 과정을 잘 따라오셨다면 HTML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HTML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로서 웹브라우저에 문서를 표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마크업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에 팀 버너스리라는 물리학자가 직원들과 문서를 공유하기 위해 최초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1990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HTML의 형식은 계속해서 바뀌어 왔으며 현재는 HTML5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웹페이지의 형식은 HTML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블로그나 쇼핑몰을 운영한다든가 웹과 관련된 직종을 가졌거나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HTML을 배우는 것이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 HTML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HTML 문서를 저장할 폴더를 만드세요. 저는 이 폴더를 했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폴더를 생성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설치했던 아톰 에디터를 열어주시고요. 그 폴더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저는 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커맨드 5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폴더를 이렇게 열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제 폴더의 안쪽에 오른쪽 마우스 뉴 파일을 클릭하고 index.html 이라는 파일을 생성해 주세요. 이 index라는 자리에는 아무 이름이나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다만 뒤에는 확장자인 .html을 꼭 붙여주세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강에서는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것과 HTML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HTML 확장자를 가진 파일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2강에서는 HTML의 기본 문법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2강에서는 HTML의 기본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TML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태그입니다. 여러분이 태그를 작성할 줄만 아신다면 바로 HTML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태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이 시작 태그이고 오른쪽을 닫는 태그라고 하는데요. 태그는 꺽쇠 사이에 태그명이 들어간 형태이고 또 특히 닫는 태그는 그 안에 슬래시가 포함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시작 태그와 닫는 태그 안에는 컨텐츠, 즉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시작 태그에는 어트리뷰트라는 즉 속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속성은 HTML에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속성 뒤에 입력하는 value 값은 그 속성의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여러분이 태그에 대한 모든 것은 공부하신 것이 되겠고요. 근데 이렇게 태그는 하나로도 동작하지만 여러 개의 태그가 중첩되어서도 동작합니다. 예시를 보여드리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곧 이 태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HTML이라는 태그 안에 여러 태그들이 이렇게 있고요. 또 바디 태그 안에 p 태그가 있죠. 이처럼 HTML은 태그 안에 태그가 수차례 중첩되었고요. 또 바디 태그 안에는 p 태그가 중첩된 것처럼 태그들은 여러 번 중첩되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아톰 에디터에서 우리가 1강에서 만들었던 index.html 파일을 열어볼까요? 먼저 폴더를 열고, 네, 저는 이렇게 index.html을 열었습니다. 제가 첫 줄에 html을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네, 엔터를 눌렀더니 우리가 아까 봤던 태그들도 있고 못 봤던 태그들도 있네요. 일단 제가 필요없는 부분은 좀 지울게요. 네, 지금 보시는 이 태그들이 HTML 문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럼 첫 줄부터 천천히 살펴보시죠. 여기 보이는 이 꺽쇠 사이에 느낌표 독타입 HTML, 이 부분은 우리가 작성한 HTML 문서가 어떤 버전으로 작성되었는지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1강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버전에 따라 이 선언문은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HTML5에서는 이 느낌표 독타입 HTM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줄을 볼까요? HTML 태그는 여기서부터 HTML 문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이 헤드 태그와 바디 태그는 함께 살펴보면 좋은데요. 헤드 태그는 조금 어렵지만 이 문서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페이지가 어떤 형식의 페이지인지를 설명하거나 또 웹페이지에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내용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문서의 머리인 셈이죠. 반면에 바디 태그는 모음이라는 의미처럼 문서에 보여지는 직접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 있는 건 메타 태그인데요. 메타 태그는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는 좀 심오하기 때문에 살펴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 메타 캐릭터 셋 UTF-8이라는 이 코드는 브라우저가 한글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언어를 깨지지 않고 표시하기 위한 약속이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타이틀 태그는 문서의 제목 부분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HTML의 기본 구조와 문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은 절대로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그게 당연한데요. 예를 들면 왜 HTML 태그 안에 헤드와 바디가 들어가야 되지?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안녕하세요가 왜 영어로는 헬로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안녕하세요는 헬로라고 그냥 외운 것처럼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건 역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코딩을 직접 하실 때에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올 거예요. 자, 그럼 다음 3강에서는 HTML에서 많이 쓰여지는 주요 태그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강부터는 HTML의 주요 태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태그는 A 태그입니다. A 태그는 HTML의 본질적인 태그라고 할 수 있는데요. HTML의 하이퍼텍스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피스 작업을 할 때 하이퍼링크 기능을 종종 쓰게 되죠. A 태그는 바로 그 링크 태그입니다. 우리가 만든 index.html 문서에 A를 치고 엔터를 누르면요. 네, href라는 속성과 함께 A 태그가 생기네요. href는 연결하고 싶은 URL을 입력하는 속성입니다. 저는 구글 링크를 걸 건데요.
이 링크에 이 구글 URL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구글 링크가 생겼죠. 그리고 구글 링크를 브라우저에서 클릭하면 네, 이렇게 구글로 이동이 되네요. 자, 이게 A 태그입니다. 다음으로 공부할 태그는 img 태그입니다. img 태그는 이미지의 약자로서 HTML 문서의 사진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img하고 엔터를 치면 네, 일단 img 태그는 닫는 태그 없이 동작하네요. 그리고 img 태그 안에 src와 alt 속성이 자동으로 생성되네요. 이 src는 이미지 주소를 입력하는 란이고요. alt는 일단 여기 이렇게 이미지 주소를 입력하는 란이고, alt라는 쉽게 말하면 이미지 이름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 src 속성에 구글 로고 주소를 복사해서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구글 로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에 가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떠있죠. 그리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럼 제가 만약 이 파일이 손상되었다고 했을 때 이렇게 글자 하나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미지가 사라지고 우리가 입력한 구글 로고라는 이 이름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img 태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배워볼 두 개의 태그는 문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위키백과를 보거나 뭐 대부분의 그런 글들을 보면 그런 건 이제 보통 여러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죠. 바로 이 문단을 지정해 주는 것이 p 태그입니다. p하고 엔터를 치고요. 제가 이 p 태그 사이에 아무 의미 없는 텍스트를 넣어 볼게요.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텍스트가 있고요. 저장하고 새로 고쳐보면 네, 이렇게 제가 입력한 의미 없는 텍스트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p 태그를 사용을 하면 자동으로 다음 태그들은 줄바꿈이 돼요. 근데 이게 혹시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줄바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br이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줄바꿈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br 태그를 입력할 텐데요. 네, br 태그도 이미지 태그처럼 닫는 태그 없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한 줄을 줄바꿈할 때는 br을 하나만 입력하고요. 두 줄 할 때는 두 개, 세 줄 낼 때는 이렇게 br을 여러 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분 짓기 위해서 제가 p 태그 사이에 또 아무 의미 없는 텍스트를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새로 고쳐보면 네, 이렇게 세 줄 줄바꿈이 되고 이 글자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다음 태그는요, 우리가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바로 제목 태그입니다. 제목 태그는 H로 시작해서 사이즈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여기 이미 추천 태그들이 나와 있지만 H1 태그가 가장 큰 제목, 가장 큰 제목. 그리고 H2 태그가 조금 작은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H3 태그는 더 작은 제목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새로 지나주면 이렇게 시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H4 또 H5 H 잘못됐네요. H6 태그까지 해주면 소제목까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볼 태그는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li 태그입니다. 제가 일단 li 태그를 여러 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위쪽 세 개는 이렇게 이름을 써주고 아래쪽 세 개는 뭐 할까요? 지역을 한번 넣을게요.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두 리스트가 다르다는 걸 표시해주기 위해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해주면 네, 하나의 리스트로 표현이 되죠. 이렇게 브라우저는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리스트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li 태그는 혼자서 동작할 수가 없는데요. 바로 부모 태그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는 ul 태그와 ul 태그와 이렇게 닫는 ul 태그 그리고 ol 태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새로 고침을 해주면요. 네, 리스트가 좀 바뀌었죠. 위에 세 개는 점 옆에 리스트가 생겼고요. 밑에 세 개는 1, 2, 3으로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UL하고 OL의 차이는 UL은 unordered 리스트이고 OL은 ordered 리스트로 순서 없는 리스트와 순서 있는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TML의 주요 태그 일부를 공부했는데요. 오늘 공부한 이 태그들은 HTML의 정말 중요한 태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4강에서는 주요 태그 2부를 살펴볼 텐데요. 2부라고 해서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2부도 중요한 태그들이기 때문에 4강에서 뵙겠습니다. HTML의 주요 태그 2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태그는요. div 태그와 스팬 태그입니다. 이 태그들은 다른 태그들하고는 다르게 신기하게도 고유의 기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매일 접하는 웹페이지에서 자주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태그인데요. 이 태그들의 공통점은 영역을 지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아무런 기능이 없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 태그들의 테두리를 한번 지정을 해줄 텐데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스타일 이렇게 해주고 copy and paste를 블록.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 태그들을 하나씩 보면은 먼저 맨 처음에 있는 이 div 태그는 이 글자를 포함하고 가로포까지 포함한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이 스팬 태그는 글자 테두리만 테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요. 실제 이렇게 브라우저의 가로폭을 모두 차지하는 영역을 블록 속성이라고 하고, 또 스팬 태그처럼 이 컨텐츠 영역만 차지하는 거를 인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블록과 인라인은 CSS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름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살펴볼 태그는 표를 만드는 테이블 태그입니다. 아마 엑셀을 자주 사용하실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요. 표는 여러 개의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 각각의 박스를 셀이라고 하죠. HTML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이것을 나타냅니다. 제가 먼저 3행 3열짜리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CSS로 테두리만 한번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새로 고침 해주면 지금은 안에 내용물이 없어서 굉장히 작게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컨텐츠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새로 고침해주면 네, 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한번 보시면요.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이 테이블 태그로 감싸져 있는 부분의 의미는 이 태그는 표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tr은요, 행이 영어로 row잖아요. 이 row에 r을 떠서 이게 하나의 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td는요, 각각의 셀을 나타냅니다. 박스 하나를 나타내는 게 바로 td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행 3열짜리를 만들어 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표를 보다 보면요, 표의 제목 부분도 있고요, 표의 아랫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구분을 지어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 크게 머리, 몸통, 다리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표도 마찬가지예요. 키 헤드라는 태그로 감싸줄 수가 있습니다. 헤드니까 제목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표의 내용 부분은 T 바디로 정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T의 아랫부분, 발바닥 부분은 T 풋, 이렇게 해주시면 표가 굉장히 의미적인 표가 됐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 T 헤드 안에 있는 이 열은 TD가 아니라 모두 TH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브라우저에서 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해주면 이 제목 부분은 굵은 글씨가 되었죠. 이렇게 의미론적으로 표를 작성을 해주면 이러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3행 3열짜리 표를 만들었는데요, 만약 10행 10열짜리를 표를 만든다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자, 이럴 때 우리의 에디터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건 그냥 봐두기만 하세요. 나중에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엔터를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되면 지금 10행 10열짜리 표가 한 번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해주면, 네, 아직 컨텐츠를 안 넣기 때문에 표가 이렇게 나가는데요, 일단 이렇게 해서 10행 10열짜리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손으로 쳤으면 5분이 걸렸을 그런 표였는데요, 이렇게 한 번에 5초 만에 이렇게 10행 10열짜리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만약에 100행 100열짜리 표라면 더더욱 이 에디터의 능력은 힘을 발휘하겠죠. 자,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표를 만들 때요,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병합인 것 같아요. 이 병합도 테이블의 속성을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3행 3열의 표에서 제가 가로로 병합을 한번 해볼게요. 가로 병합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TD 태그 뒤에요, 네, 제가 CO만 입력했는데 콜스펜이라는 게 자동으로 추천이 됐죠. 콜스펜을 입력하고 값으로 2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병합될 셀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저장하고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병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3개의 셀을 병합을 한다, 그러면 3으로 바꿔주고 또 하나를 없애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3개의 셀도 병합이 됐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세로로 병합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로도 쉬워요. 세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똑같아요. 이렇게 태그 뒤에다가 콜스펜 대신에 행이 로우니까 행끼리 병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로우 스펜으로 해주고, 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없어질 셀이 한번 뭔가 생각을 해보세요. 세로로 병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없어지겠죠. 이걸 없애주고 저장하고 새로 고침. 네, 이렇게 병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의 많은 부분들을 짧은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먼저 테이블에서는 이제 열과
셀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병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TML의 주요 태그 2부도 공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5강에서는 HTML의 주요 태그 3부로 다시 뵙겠습니다. 5강에서는 주요 태그 3부에 대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이 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HTML의 폼입니다. 그래서 폼.html을 만들었고요. 먼저 이 폼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데요. 폼의 어떤 사전적 의미가 뭘까요? 어떤 방식, 양식, 서식 이러한 뜻이 있겠죠. 그럼 이제 HTML에서의 이제 폼의 역할, 이건 뭘까요? 어떤 양식을 처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HTML에서는. 그래서 어떤 사용자의 입력을 처리해주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웹페이지랑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로그인 페이지, 회원가입하는 그런 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검색창도 그런 종류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런 포털 사이트에서 많이 보는 입력창들이 모두 다 이런 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이 폼 태그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30분 HTML 마스터라는 이 강의의 한계 때문에 정말 중요한 그리고 필수적인 그런 태그들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폼 태그는요, 폼이라는 하나의 태그로 묶여져 있고요. 여기 보면 이 액션이라는 속성의 값은요, 어떤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처리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하는 것은 주로 PHP나 ASP 같은 서버단의 언어에서 하기 때문에 HTML에서는 그 입력 서식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서드 속성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는데 포스트 방식이 있고 또 get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좀 심오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필드셋이라는 태그로 전체를 감싸주고요. 전체 폼을 그룹화해주는 태그입니다. 그리고 레전드 태그로 제목을 정해줄게요. 폼 공부 이렇게 정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많이 쓰이는 입력 양식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로그인 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는 것이 텍스트 상자죠. 인풋 타입 텍스트, 타입이 텍스트인 상자이고요. 그리고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네, 제가 실수를 하나 했네요. 자, 이러고 다시 보시면, 네, 이런 어떤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상자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작은 것 같으니까요, 사이즈를 한번 키워보죠. 사이즈를 한 50 정도로 해두고, 네, 이런 많이 커졌죠. 자, 그 다음에 배워볼 속성은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로그인 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뭐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여기 검은 글씨로 입력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는 속성인 플레이스 홀더에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고 적어두고,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하면 네, 이렇게 회색 글씨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입력을 하려고 클릭하면 사라지죠. 이게 플레이스 홀더라는 속성입니다. 자, 다음에 이 여러 줄을 입력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좀 다른 방식의 텍스트 에어리아라는 태그를 쓰게 됩니다. 이 태그는 이제 로우스랑 콜스라고 해가지고 이 가로 세로가 몇 줄씩 있는지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보면 네,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이런 상자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로그인 페이지를 한번 보면 또 하나가 있죠. 이 텍스트로 입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패스워드죠. 인풋 타입에 패스워드로 제가 값을 주고요. 새로 고침을 보면요. 자, 여기에서 제가 뭔가 입력하면
네, 이런 땡땡이 모양으로 암호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비밀번호 같은 중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그런 텍스트 상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HR 태그로 구분을 좀 지어주고요. 또 하나 이제 로그인 페이지를 보면 이런 게 있죠. 이 아이디를 다음번에도 기억한다라는 그런 체크박스가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인풋 타입에 체크박스를 입력을 해주시면요. 네,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속성, 이런 박스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런 정사각형 모양의 박스도 있지만 둥근 버튼도 존재를 해요. 라디오 버튼이라고 해서요. 네, 이렇게 둥근 버튼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속성이 있는데요. 어떤 우리가 새로 고침을 했을 때부터 체크 상자가 선택되었으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땐 체크드라는 속성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도 체크드라는 속성을 넣어주시면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새로 고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체크박스와 라디오의 차이점, 모양도 다르지만 이 단일 선택과 다중 선택이라는 큰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추후에 제가 한 달 HTML 완성 강좌를 찍을 때 또 이건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한번 구분을 지어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로그인 페이지에 있으면 이게 있어야죠. 전송 버튼이 있어야죠. 로그인 버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로그인 버튼은 인풋 타입의 submit이라고 해서요. 전송을 뜻하는 그런 전송하는 특성을 가진 태그입니다. 새로 고침을 보면 네, 제출이라는 이 버튼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죠. 이걸 제가 눌러보면요. 네, 제가 여기 액션에 적어놨던 index.php로 처리를 하게끔 이동이 되었죠. 하지만 지금 이 파일은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동작하지 않지만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처리하는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시면 이거는 제대로 동작을 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이 서브밋도 버튼이지만 어떤 아무 기능이 없는 그러한 버튼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인풋 타입에 버튼이라는 속성을 주시면 그냥 빈 버튼이 하나 생기죠. 버튼의 이름을 지정해주기에 value에 버튼입니다 이렇게 적어줘 볼게요. 네, 이러면 버튼입니다 라는 버튼이 만들어지지만 아무 동작도 하지 않죠. 이제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완해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회원가입을 할 때요, 그런 게 있죠. 생년월일을 선택할 때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내려와서 몇 월, 며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드롭다운 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전 태그들과는 다르게 이 인풋 태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드롭다운 리스트는요, select라는 태그로 시작을 하고요. 다음에 옵션이라는 세부 항목들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4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레드, 블루, 그린, 블랙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쭉 드롭다운 리스트가 나와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블랙이 요게 선택이 돼서 새로 고침됐으면 좋겠다 그럴 땐 여기다가 selected라는 속성을 넣어주시면요, 네, 이렇게 블랙이 선택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폼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 폼을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 폼 내부에 있는 입력 양식들을 우리가 제출을 이렇게 했을 때, 그럴 때 이 액션에 있는 index.php로 처리가 된다. 그런 서식을 만들어주는 게 이 폼 태그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태그들을 한번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또 공부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6강 마지막 강의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HTML에 대한 것을 한번 정리해보고, 또 앞으로 어떤 언어를 배우면 좋을지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0분 HTML 마스터 강좌를 따라오시느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30분 안에 HTML에 관련한 것을 대부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도도 굉장히 빠르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HTML 강좌를 잘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은 일단 무엇의 약자였죠? 바로 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HTML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태그였죠. 우리가 정말 많은 태그들을 지난 5강좌에서 배울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우리가 32개의 태그를 공부를 했었더라고요. 1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HTML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는 독타입부터 HTML 헤드, 바디 태그 이런 태그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 메타 캐릭터 셋이라는 태그는 어떤 한글이 깨지지 않는 그런 태그라는 것도 좀 신선하고 그런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 태그, 링크 태그도 배웠고 이미지를 표현하는 태그, 그리고 문단을 감싸주는 B 태그, 그리고 또 줄바꿈을 해주는 태그, 제목 태그, 리스트 태그, 그리고 영역을 지정해주는 태그들, 표를 만들어주는 태그들도 배울 수 있었고요. 또 이제 어떤 사용자의 입력을 처리해주는 폼 태그와 여러가지 인풋 태그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32개의 태그들을 배우셨는데요. 제 생각엔 아마 폼 태그 부분이 많이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HTML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배우면서 이 부분을 보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하면 좋을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HTML은 스케치를 하는 것과 비슷해요. 스케치는 보통 윤곽을 잡고 이제 보통 연필로 단순히 회색 그림을 그리죠. 하지만 그림이 스케치로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채색을 해야 그림이 완성이 되죠. 네, 마찬가지로 HTML도 이 스케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채색과 같은 아름답게 꾸며주는 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HTML이 완벽하게 완성되려면 한 가지 채색을 해주는,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꾸며주는 언어를 배워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CSS라는 것입니다. 이 CSS 언어를 배우신다면 여러분이 만드신 웹페이지를 훨씬 더 아름답고 예쁘게 꾸미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이제 CSS 강좌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까요. 그동안 배우신 HTML을 잘 복습하시고 또 CSS를 공부할 준비를 하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